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댓글을 확인해보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별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기도 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사는지 때문에도 혐오를 받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면 그것이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면 같은 일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서 때때로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혐오를 당하기 쉽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혐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를 찾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할 곳에서 결국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터넷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 존재보다는 화면 속 글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거나 평소보다 자제력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온라인 비억제 효과로 설명됩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나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러내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어 조금 더 솔직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 좌절감, 삶에 대한 불만족 역시 혐오 표현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는 심리적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이면 그 안에서 혐오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문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집단에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강할수록 그 믿음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받는 글이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이 알고리즘 때문에 더 크게 퍼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혐오 표현이 더 눈에 띄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혐오 발언을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반복적으로 혐오 발언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혐오 댓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작성할 때도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온라인을 넘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오프라인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적 언행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젊은 세대는 공격적 행동이나 괴롭힘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혐오가 만연한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사용자 참여가 줄어들고 기존 사용자 또한 떠나면서 커뮤니티가 황폐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자체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며 신뢰도 하락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혐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댓글 속에서 우리 사회와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거대한 혐오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혐오 발언을 남길 수 없도록 엔터키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